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비거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쓰시는 스피닝 장비, 그리고 베이트 캐스팅 장비도 있죠. 바다에서는 주로 많이들 스피닝 장비를 쓰시고, 민물에서는 스피닝도 쓰시지만 베이트 장비도 많이 씁니다. 그죠? 장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비거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베이트 장비를 꼭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베이트 장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베이트 장비의 비거리가 굉장히 우수한 편이거든요.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스피닝 장비가 굉장히 멀리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상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아주 오랫동안 낚시를 하시던 분들은 베이트 장비를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 이유가 합사 라인이 개발되기 전에는 베이트 장비가 조금 무거운 루어를 썼을 때 압도적으로 비거리가 멀리 나가거든요. 스피닝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스피닝 장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합사 라인이 개발되면서 스피닝 장비 비거리가 베이트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예전에 모노라인 시절 때는 이 스피닝 장비에 모노라인 3호 이상 감아 쓰기가 정말 4호 이상이죠. 3호까지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어도 4호 이상 감아 쓰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실제 라인이 풀릴 때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스피닝 장비는. 그런데 모노라인 4호 이상을 쓰면 여기에 가이드에 마찰이 너무 심해져서 비거리가 잘 안 나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자, 그런데 베이트는 원리가 스피닝과 다릅니다. 스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선으로 쫙 뻗어나가거든요. 레이저처럼. 이게 쫙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라인 가이드, 레벨 와인더죠. 레벨 와인더의 이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여기 부하가 걸리긴 하지만 실제 아주 미비합니다. 특히 나일론, 모노라인 같은 거 쓸 경우에는 부하가 많이 안 걸려요. 아주 부드럽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기 그림과 같이 일직선으로 뻗어나갑니다. 라인이. 자, 합사를 쓰면 어떻게 되죠? 스피닝 장비, 최근에는 합사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바다 나우를 할 때, 바다에서 루어를 할 때 거의 100% 다 합사를 쓰지 않습니까? 스피닝 장비가 굉장히 비거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합사를 쓰면 가이드에 걸리는 부하가 많이 상쇄가 됩니다. 실제로. 자, 하지만 어쨌든 합사를 쓴다 하더라도 가이드에는 이런 식으로 라인이 풀릴 때 이런 식으로 스피닝은 이런 식으로 풀리거든요. 아주 이렇게 마치 사인파처럼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게 가이드의 마찰을 다 줍니다. 하지만 합사 때문에, 합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풀리긴 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어 탄도가 이렇게 됩니다. 스피닝은 라인이 계속 풀리면 풀릴수록 계속해서 여기서 마찰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발생해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풀로 감겨 있는데 멀리 튈수록, 그러니까 비거리가 아주 멀리 계속 날아갈수록 라인이 계속 풀리면서 이게 줄어들어요. 점점. 그러면서 여기서 이 스플립에서 합사가 방출될 때 이 스플립하고 합사와의 이 각이 점점 커지면서 여기서도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점점 더. 여기서도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여기서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수록 급격하게 비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탄도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 나갈 때는 쫙 뻗어나가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날아가면 그때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마치 라인을 뒤에서 누가 잡는 듯한 걸리는 느낌이 계속 나는 거죠. 지속적으로. 자, 그런데 베이트 장비는 어떻게 되냐면 라인이 레이저처럼 이렇게 쫙 뻗어나갑니다. 쫙 뻗어나가기 때문에 탄도가, 루어 탄도가 실제로 잘 던졌을 때 날리면 이렇게 날아가요. 쭉 날아가면서 끝까지 쫙 미사일처럼 이렇게 쫙 날아갑니다. 베이트는. 그게 바로 베이트하고 스피닝의 캐스팅에 있어서 차이예요. 자, 그런데 베이트는 그러면 아예 그 힘의 로스가 없냐. 자, 스피닝은 여기서 로스가 발생하고 힘에 여기서도 로스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나가려는 이 라인을 계속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잖아요. 그죠? 마찰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베이트는 없냐? 베이트도 있긴 있습니다. 베이트는 뭐냐면 바로 이 스풀의 관성력과 관련된 로스가 있어요. 스풀이 무거우면 초반에 이 스풀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돌아갈 때 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힘이 바로 우리가 탄성을 이용해서 강한, 그러니까 무거운 루어를 강하게 후려칠 때 그때 스풀이 돌아가겠죠. 그때 처음에 최초의 힘의 로스가 발생해요. 근데 스풀이 만약에 계속 굳어오는 상태에서는 백러시가 날 수 있겠죠. 자, 언제 나냐면 처음에 초반에는 안 납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요. 요때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점점 속도가 느려지죠. 이 끌고 나가는 속도가.
공기 저항이 계속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밍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거를 떨어뜨려 준단 말이에요. 스풀의 속도를. 거기서 바로 힘의 로스가 발생하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라인이 이 가이드에서 발생하는 이런 데미지가, 그러니까 즉 부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탄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세계에서 롱캐스팅 대회가 있습니다. 유럽하고 일본에서 롱캐스팅 대회가 있는데요.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베이트 장비입니다. 네. 스피닝 장비하고 20-30m 차이가 납니다. 세계에서 지금 월드 레코드가 270m를 날리는 그 유럽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이런 식의 장비예요. 라인 가이드를 떼버렸죠, 여기는.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베이트 장비랑. 하지만 어쨌든 이 탄도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로 베이트 장비가 최대 사거리만큼은 더 우수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전에서 베이트 장비, 그러니까 비거리를 위해서 나는 베이트 장비를 쓰겠다. 이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또. 아주 미묘합니다. 복잡 미묘합니다, 원래. 비거리라는 것 자체가. 자,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실전에서는 그러면 이게 실제 그게 되냐? 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비거리 하나만을 가지고 또 장비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접근 방법 자체가. 왜냐하면 라인의 종류, 그 다음에 루어의 종류, 릴과 로드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그때그때마다 또 틀려요, 결과가. 정말 복잡 미묘하죠. 제가 그래서 비거리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비거리에 관련된 이 영향을 준 요소들이 너무나 복잡 다단해서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게 사실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수록 어쨌든 여러분들은 낚시로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자, 베이트 장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사거리 자체는 더 우수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조건이 붙어요. 참 복잡하죠. 잘 던지는 사람이 한해서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이트 장비는 이 관성력, 스프레 관성력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프레 회전하면서 쭉 나가는 거라고. 관성력을 어떻게 조절하실 건데요, 그러면? 메카니컬 브레이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심 브레이크도 있죠. 매그네틱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마그네틱. 자석으로 스프레 회전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던지는 사람들은 서밍으로도 해요, 서밍. 손가락으로 그걸 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력이 쌓이면 사실 손가락으로 조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손가락으로만 거의 조정을 하거든요. 브레이크는 가장 낮게 놔두고 거의 손가락으로만 조정합니다. 자, 그래서 잘 던지는 사람에 한해서는 최대 사거리 자체는 베이트가 더 우수하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바뀔 수 있어요. 제가 합사라인이 바뀌면서 합사라인이 등장을 하면서 스피닝 장비가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자,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스피닝이 더 나중에는 우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합사 라인보다 더 가늘고 강한 라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자재, 새로운 재질, 물질이 개발돼서 라인으로 출시된다면 스피닝 장비가 당연히 부하가 더 작게 걸릴 거니까 쉽게 더 멀리 날릴 수 있겠죠. 자, 미래는 어떨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루어에는 어떤 게 더 멀리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7피트 6인치 2피스의 미디움 라이트 로드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21g짜리 메탈을 던진다. 자, 어떤 게 더 멀리 나갈까요? 베이트가 더 멀리 나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밍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21g 메탈이 공기 저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밍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탄도가 이렇게 쫙 뻗어나갑니다. 미사일처럼. 더 멀리 날아가요. 베이트 장비가. 자, 만약에 플로팅 미너를 던진다. 이거는 확신할 수 없지만 스핀이 더 멀리 날아간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4분의 3호짜리 프리릭을 던진다. 4인짜리 야마데스 웜을 끼고 베이트가 더 멀리 날아갈 겁니다. 비슷하거나 베이트가 더 멀리 날아갈 거예요. 자, 2분의 1호짜리 스푼을 던진다. 베이트가 더 멀리 날아갈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생각보다 꽤 무겁죠. 어느 정도 고중량이죠. 전부 다 2분의 1온스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베이트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스피닝이 더 멀리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베이트가 은근히 비거리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거리를 쉽게 늘리는 방법, 이제 스피닝 장비에서 말입니다. 비거리를 쉽게 늘리는 방법 한번 설명해 볼게요. 라인은 가늘수록 좋습니다. 1호랑 1.5 합사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다음 릴 직경 큰 거 좋습니다. 9 다이와, 그러니까 옛날 다이와의 3000번, 예를 들어 14 칼데 같은 경우 3000번 직경이 굉장히 크죠.
이런 일들은 비거리가 좋아요. 또는 스텔라에 사용된 롱 스트로크 스풀. 예, 역시 비거리가 좋습니다. 공기 저항이 자꾸 무언로. 당연한 얘기죠. 메탈 쓰는 거. 예를 들어 메탈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노라인으로 된 쇼크리더 대신에 메탈 쇼크리더 쓰면 비거리가 상당히 좋아요. 예, 바로 이겁니다. 다이렉트 쇼크리더라고 불리는데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걸 사용하면 비거리를 아주 쉽게 일단 늘릴 수 있습니다.